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출근 제이멘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워크라이프 밸런스, 즉 워라밸을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적입니다. 워라밸의 정의는 일을 하는 직장에서의 삶과 퇴근 후의 삶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즉 고용계약을 통해 서로 약속한 만큼 일을 하고 그 외에는 각자의 시간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월화수목금 주 5일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6시간 일을 하고 그 외 퇴근 시간, 주말, 휴일 등은 온전히 개인의 시간이어야만 하는 워라밸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왜 워라밸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곧 지원할 회사 그리고 뵙게 될 면접관이 성장한 환경 때문입니다. 임원 면접관은 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생이며 기술 면접관은 70년대생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곧 지원할 회사 그리고 뵙게 될 임원 면접관이 성장한 환경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던 시대였으며 5년 또는 1000년 차원의 관광자원과 같이 생산성 있는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내수가 아닌 노동 지역별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경험한 것이죠. 따라서 산업의 핵심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일하는 것이 기업의 수입과 직결이 되다 보니 당연히 워라밸은 먹는 건가? 와 같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저와 같은 세대도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아침에 새벽종이 울렸네 땡 하면 일어나와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동네 청소를 다닌 문화를 경험을 했고요. 신입사원 때 저와 상사분들은 대부분 퇴근이라는 개념 없이 일을 하다 보니 저 역시 불만이 굉장히 많았지만 몸에 익숙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회사 또는 조직 내에서 승진한다는 의미는 기본 이상의 것들을 회사에 투자했다는 뜻입니다. 면접위원은 일반적으로 회사 간부들, 그 중에서도 우수인력들인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아마도 워라밸을 생각하면서 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인사업무 중 평가 및 보상 업무를 담당할 때 보면 물론 예외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상위 고과자들 또는 승진자들은 워커홀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원할 때 그리고 면접에 참여할 때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하면 물론 심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같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지원하시던 워라밸보다는 많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우선시 하겠다라는 생각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도 그렇고 여러 다른 대기업들이 워라밸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이해했고 워라밸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갖는 것이 회사도 구성원도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업무의 시간 일을 하려면 오히려 제발 일 좀 더 하게 승인 좀 해주세요 와 같은 문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퇴근 시간이 되면 모든 업무 PC의 전원을 다 끄는 회사가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워라밸이 있는 회사는 대기업, 공기업, 강소, 중소기업 정도이며 그 외에는 사실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라밸 역시도 회사가 이런 문화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강소 중기업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어디든 조직이라는 구조 속에서 승진을 하려면 워라밸은 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평가 기준 중에 성과평가 항목은 있어도 워라밸을 평가하는 항목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은 뭐 한 80 정도의 성과를 올렸고 B도 똑같이 80 정도의 성과를 올렸는데 A는 맨날 칼퇴근하고 B는 좀 남아서 잔 업무들 다 처리하고 가고 그런 식으로 일해요. 그럼 회사에서 누구를 더 좋게 평가를 해요? 누가 더 좋게 평가할 것 같아요? 성과는 똑같잖아요. 성과는 똑같은데 누구를 더 평가를 좋게 줄 것 같아요? 저는 주어진 시간 안에 똑같은 성과를 낸 A가 높게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저는 B를 주겠습니다. 왜? 왜냐하면 똑같이 성과를 냈지만 조금 더 뭔가를 하려고 더 많이 물리적으로 컨택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일하다 보면 되게 다른 일도 여러 일들이 생길 텐데 똑같이 성과를 냈지만 저 사람은 저 직원은 칼퇴해서 갈 거고 이 친구는 어떻게 남아서는 난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건 되게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칼퇴를. 나도 할 때 싫어.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뭐 6시간을 넣어서 80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8시간 넣어서 80이 나오면은 앞에 게 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앞에 게 더 성능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더 남아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하고 아닌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뭔가 이게 딱 턱에 걸려서 고민을 해야 된다면 제 경험에서 대부분은 뭔가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 좋은 평가를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시간을 회사에 더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거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뭐 그 사람이 정말 예를 들어서 뭐 극한의 예로 이 사람은 똑같이 80, 80을 했는데 이 사람 한 달 만에 이 사람 2달 만에 했다 이런 정량적인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80을 똑같은 기간에 했는데 이 친구 남아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거고 이쪽은 딱 끝나고 가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상황에서 이런 분들을 더 많이 가치를 주죠. 왜냐면 뭔가 남아서 이 사람들 빨리 가고 싶지 안 가고 싶겠어? 계속 회사에서 남아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빨리 퇴근해서 가서 딴 거 하고 싶지. 당연한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더 계속 컨택하면서 뭔가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치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무자르듯이 할 수 없는 게 지금처럼 무자르듯이 하면 인사는 필요 없어요. 근데 모든 일에는 사람의 어떤 심리와 생각과 이런 것들이 반영이니까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인사들이 필요한 거고 사실 이런 평가들도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죠. 안녕!